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잘 이해하셨는지. 연구자가 독립변인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처치의 효과가 있다, 학습의 효과가 있다, 차이가 있다 주장하려면 뭐가 커야 돼요? 집단 간 분산이 커야 돼요? 내 분산이 커야 돼요? 간이 커야 된다. 비트윈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아노바는 저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런데 얼마나 커야 집단 간 분산이 크되 얼마나 커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계산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까지는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한 거고 과연 얼마나 커야 의미 있는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계산해봐야 F값을 계산해보고 걔를 F분포에 기대서 기각역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설검증의 논리는 매우 명쾌하다. 자, 이게 F분포입니다. T분포하고는 그림이 다르죠? T분포는 가운데 평균점에서 점수가 제일 높고 양쪽 대칭이었는데 F는 앞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고 꼬리, 오른쪽 꼬리가 쫙 늘어지는 이런 거를 정적 편포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의 분포가 F분포예요. 특징은 두 개의 자유도에 의해서 결정되고 항상 양수이다. 항상 양수라는 건 이미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0부터 오른쪽 방향으로만 있잖아요. 아까 T는 0이 가운데 있었고 마이너스 값도 얻어졌잖아요. 그렇죠? 얘는 항상 양수예요. 자유도 두 개에 의해서 구분된다는 거는 아까 T 할 때는 자유도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자유도 값이 4냐, 자유도가 9냐. 값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자유도는 한 개로 결정이 됐잖아요. F는 두 개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개로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F 제가 하나만 그렸지만 F분포도 무수하게 많이 존재하는 거죠. 얘랑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 무수하게 존재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자유도 두 개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도 2, 10인 F분포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유도 3, 100인 분포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건 수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분포라고 돼 있는데 가족은 서로 닮아 있잖아요. 그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되게 닮은 부분이 있잖아요. 가족 분포라는 얘기는 얘랑 비슷하게 생긴 분포가 무수하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자유도를 가지고 골라내서 비교해 본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설 검증 똑같이 합니다. 세 개의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연가설을 겸손하게 비관적으로 수립한다. 두 번째,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F값을 계산한다. 세 번째, 계산된 F값이 기각역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네 번째, 만약 F값이 5% 이내의 확률 범위, 희귀한 범위에 들어가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유의수준 0.05에서 기각역에 들어간다면 연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그래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유도해내고 이 결론은 결국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독립변인의 효과, 처치의 효과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거다. 치료 유형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인지치료가 다른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경험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F값을 구하는. 자, 꼭 이거 나오면 머리가 이제 복잡해 하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모집단 분산의 추정치, 시그마 제곱은 S제곱과 근사한다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왜냐하면 모집단의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그런데 S제곱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N-1분의 시그마 Y-Y파. 자, 여기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N은 뭐예요? 샘플 사이즈예요.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죠? Y는 뭐냐면 종속변인의 값이에요. 그런데 학습 효과를 쟀을 때 학습, 성취도 점수, 우울 증상을 쟀을 때 우울 점수. Y바는 뭐겠어요? 바가 붙으면 아까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집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 N명의 우울 증상의 평균값이 Y바예요. 그럼 뭐예요? Y에서 Y바를 뺐다는 얘기는 한 명의 값을 구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의 Y값에서 그 집단의 평균값을 빼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차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B라는 사람의 Y값에서 그 집단의 평균값을 빼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차이가 만들어져요. 이 모든 값을 다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다 계산했다. 이걸 하면 뭐가 얻어진다? 모집단 분산의 추정치가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공식에서 분자, 저 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SS라고 부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아노바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SS, Sum of Square. 다른 말로 제곱합, 자승합, 자승화. 한국말로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학 하는 사람들은 이 용어 쓰고 사회학 하는 사람 이게 다 다를 뿐이지 영어로는 SS거든요. 그냥 제곱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SS. 자, 표본의 어떤 값 y가 평균 y 바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이해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빼기니까 이거를 다 제곱해서 모두 더해준 값이 어디예요? 분자에 해당하는 값 SS라는 거죠. 자, 질문. 이거 이해하셨는지. 만약 표본의 모든 y 값이 동일하다면 분자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0이에요. 왜 그럴까요? 표본의 모든 y 값이 동일하면 평균은 뭐겠어요? y죠. 그죠? 그러니까 y 1번에서 y 평균을 빼면 빵. 동일하니까. y 2번에서 y 평균을 빼면 역시 0. 제곱해서 다 더해봐야 0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표본의 모든 y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개인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평균하고 모든 개인의 점수가 똑같으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개인차가.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만약 표본에서 개인차가 전혀 없다면 SS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지금 말씀드렸던 질문 거꾸로 한 거죠. 개인차가 없으니까 분자의 값은 얼마가 된다?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따라서 SS가 0보다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 개인차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SS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어요. 그렇죠? 개인차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SS예요. 그 다음 밑에 N-1이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걸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Degree of Freedom. 자유도. 자유도. 그래서 SS를 DF, 자유도로 나눠준 값. 그게 뭐겠어요? 저 지금 공식에 있는 거죠? SS가 분자였고 분모가 DF니까 나누기 한 값이 뭐냐? MS예요. 요거까지만 외워주세요. MS, mean square, 평균 제곱, 제곱 평균, 평균 자승, 용어가 어떻게 됐든 간에 MS.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MS는 뭐라고요? SS를 DF로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SS가 뭐였어요? 얘였죠? 차이를 다 제곱해서 합산한 값이었고 DF는 뭐예요? M-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뭐가 된다고요? S의 제곱, 그 다음에 모집단 분산의 추정치가 된다. 자, 모집단 분선의 추정치가 된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얘는 똑같은 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종같나. 자, 시그마 스퀘어는 토탈 스퀘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는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between, within. 그죠? 종, 간, 내니까. 그렇죠? 그러면 총 분산은 다시 ms between과 ms within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고. 자, 이게 MS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얘를 바꿔치기 하면 MS between이 일로 들어오고 이 자리에는 MS within이 들어오는 거죠. 아니, 종갓나라니까요. 그죠? 다만 얘를 이렇게 지금 바꿔서 써줬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 구하면 되니까. 이게 MS니까. 그죠? 여기 모르는 값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MS 대신에 between과 MS within으로 나눠서 계산해 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F 값은 얘네 둘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거죠. MS between을 MS within으로 나누어 준 값이 F. 우리는 그 값을 보고 얘가 기각력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채택력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내게 된다. 근데 이 과정을 직접 손으로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지만 SPS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F값을 주의 깊게 보는데 이게 어떤 논리에서 나왔는지는 이해하셔야 분석을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쭉 드렸어요. 자, 결과적으로 F는 MS between 나누기 MS within, 집단 간 분산 나누기 집단 내 분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F값이 크다,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크겠어요? 분모가 크겠어요? 다 잘 생각해 보세요. F가 충분히 커지려면 분자가 커야 되겠어요? 분모가 커야 되겠어요? 100분의 1이 커요? 1분의 100이 커요? 1분의 100이 크잖아요. 분자가 커져야 되겠죠. 아니, 앞에서 종간나 할 때 이거 동의하셨잖아요. 집단 간 분산이 커져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어진다고. 근데 지금 분자가 집단 간 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100분의 1이 커요? 1분의 100이 커요? 하면 딱 결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값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왜 커야 되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F 분포를 보세요. 기강력이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여기 끄트머리에서 만들어져요. 그죠? 기강력이 지금 점점, 자, 점수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강력은, F값은 커져야 충분히 기강력에 들어가지, F가 뭐 0점대로 나오면 여기서, 이거는 기강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F가 커져야 된다. 그래야 통계적인 검증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F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집단 간 분산을 집단 내 분산으로 나눈 거니까 이 F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되냐는 거죠. 집단 간 분산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고, 사실 집단 간 분산이 커져야 된다는 거는 이건 연구자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유일한 방법은 처치를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BT가 전통적인 치료하고 많이 다르면 집단 간 분산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CBT라고 새로 고안한 치료가 전통적인 치료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으면 집단 간 차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옛날에 하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나와줘야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 집단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그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새로운 처치를 개발해서 확실하게 해주면 집단 간 분산은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러면 F값은 충분히 커지게 되고 우리가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게 된다. 자, 이해되시죠? 집단 간 분산이 집단 내 분산보다 충분히 크다. 그러면 우리는 연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내가 어떤 처치를 했더니 그 처치의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F 분석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죠. 앞에서 예를 들었던 칠판형 강의를 하고 VOD형 강의를 하고 세미나형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를 재니까 칠판형은 4명이 참여했는데 1점, 4점, 4점, 1점 했어요. VOD형은 3명이 참여했는데 3점, 5점, 7점 했어요. 세미나형은 4점, 6점, 8점, 8점, 9점 했어요. 자, 맨눈으로 보기에 뭐가 제일 효과적인 것 같으세요? 세미나형.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할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상품 팔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숫자로 이렇게 딱 계산해보면 굳이 이거 통계 분석해야 되나요? 맨눈으로 보면 끝이지만 심리학은 그걸 용납을 안 한단 말이죠. 사회과학은. 그러니까 과연 이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차이인지를 살펴보자. 어떻게 하냐? 가설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연가설.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비관적인 가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자가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밝히고 싶은 가설. 그리고 나서 F값을 이제 구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주의사항. 집단 구분이 가능하도록 코딩해줘야 된다. 이거 보이시죠? 강의 유형 1번, 2번, 3번으로 나눠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2만, 3만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분. 그 다음에 각각의 점수값이 쭉 얻어졌죠? 그죠? 칠판형 했더니 1점, 칠판형 했더니 4점, 칠판형 했더니 4점 이런 말이야. 아까 보셨던 자료를 지금 SPSS에 입력한 것 뿐이에요. 그죠? 자, 이때 독립변인이 몇 개? 한 개. 어? 독립변인 한 개. 강의 유형이 뭐냐? 여기서 수준이 몇 개? 3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독립변인 이거예요. 강의 유형. 변인 하나밖에 없잖아. 다만 세 수준이 존재하는 것 뿐이다. 종속변인은 몇 개? 여기 보세요. 한 개잖아요. 그죠? 기말고사 점수. 그래서 종속변인은 반드시 양적 변인이어야 됩니다. 예컨대 강의용 해놓고 기말고사를 성공, 실패 이렇게 구분하면 이건 아누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카이스퀘어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변인은 양적 변인이어야 된다. 연속 변인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종속변인의 개수가 많아도 상관없다. 자, 제가 이제 t-테스트 아노바 설명드리니까 딱 하나만 이렇게 연구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종속변인 딱 하나.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강의 유형에 따라서 기말고사 차이가 나와주면 좋지만 그 밖에 다른 것도 잴 수 있으면 좋겠죠. 강의 유형에 따라서 학습 기술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도 잴 수 있고 강의 유형에 따라서 학습의 몰입도가 얼마나 다른지도 잴 수 있어요. 물론 연구자가 학업 성취만 관심을 가졌으니까 하나를 쟀는데 강의 유형에 따라서 기술도 달라질 수 있고 몰입 수준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재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개를 쟀더니 야 칠판형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 만약 이런 결론을 내리면 증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가 뒷받침해 주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엄청 좋죠. 그죠? 이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석만 여러 번 하면 되는 거죠. 요런 분석 하나 하고 강의 유형하고 학습 기술하고 분석하고 얘하고 학습 몰입도 하고 분석하고 3번 아노바 해주시면 3개의 결과가 나오니까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를 변수로 설정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상한 결과가. 확률을 높이려면 변수가 많아지면 좋겠죠. 그렇다고 무한히 할 수는 없어요. 연구는 간명해야 되니까. 이 선에서 최선의 변수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연구를 직접 계획하실 때는 종속변인을 늘려도 상관이 없다. 아노바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저 기말고사 밑에 써있는 1, 2, 3이 뭐겠어요? 1번 칠판형, 2번 VOD형, 3번 세미나형. 집단을 구분해주고 있는 거죠. 각 집단마다 사례수 4명, 3명, 5명 합해서 12명. 이해되시죠?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윤리를 찾아라라고 이거 애들 책 아시죠? 조그마한 거 보이지 않는 거. 요 표를 이해를 하셔야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각 집단의 평균값 2.5, 5.0, 7.0 전체의 평균 5.0. 이해되시죠? 벌써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전체 평균이 5.0인데 얘는 7.0이니까 얘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칠판형은 2.5밖에 안 되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는 얘기. VOD형은 딱 평균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는 맨눈으로 끝인데 우리는 더 해본 거죠. 그죠? 자, 표준 편차 구했고 표준은 오차 구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하한값 상한값이고 이게 이제 분산 분석 아노바를 실시한 표고 나중에 선생님들이 논문에 이걸 보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집단 간, 집단 내 여기는 총이라고 안 하고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SPSS가 합계라는 말을 선택한 거예요. 자, 총, 간, 내. 자, 집단 간 제곱합. 이 제곱합이 뭐였어요? S, S. 분자에 해당됐던 거. 그죠? 45고 33이고 더 해보세요. 얼마인지. 78이죠.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니죠. 총은 간 더하기 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웃으세요? 이거 제 대학원 이번에 시험 냈어요. 이 표. 빈칸 딱 뚫어놓고 빈칸을 숫자로 채워라.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값인지 알면 계산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 50% 맞고 50% 틀렸더라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총은 간내다. 자, 자유도가 2개고 9개고 11개다. 자, 일단 이 지금 연구에 참여한 사람이 모두 몇 명? 12명이죠. 12명이죠. 아까 t-테스트 할 때 자유도는 n-1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자유도가 전체 12명 빼기 1명에서 자유도가 11이 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또 있죠. 아까 F분포는 자유도가 몇 개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2개로 결정된다네. T는 1개로 결정되는데. 그죠?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말하는 2는 뭐냐면 집단이 몇 개였어요? 3개였죠. 3 빼기 1 해서 만들어진 게 2예요. 만약 4집단 비교했으면 자유도가 몇이겠어요? 3이에요. 빼기 1만 하시면 되잖아요. 5집단 비교했으면 얼마겠어요? 4예요. 이해되시죠? 자, 집단 간 자유도는 집단의 개수 빼기 1이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이거 딱 계산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F 분포를 계산할 때 자유도가 2, 11일 때 F 값이 얼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러면 모르는 거 없어요, 이제. 그죠? 아까 얘가 SS였고 분자, 얘가 DF 자유도 분 뭐였죠? SS를 DF로 나눌 때 뭐가 된다고요? MS, 제곱 평균이 되죠? 평균 제곱. 미인 스퀘어.
45 나누기 2 해보세요. 얼마 되는지. 22.5예요. 이게 눈으로 안 보이세요? 자, 이것 좀 어렵겠죠. 33 나누기 9 해보세요. 얼마 되는지. 3.667이 돼요. 안 믿어지시면 해보세요. 자, 이거는 없어요.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들이 생깁니다. 마지막 F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MS between 나누기 MS within 22.5를 3.667로 나누면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6.136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충분히 크냐? 검토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클 것 같으세요? 유의 수준을 봐야죠. 0.021. 우리가 설정한 0.05 수준보다 유의 확률이 작죠? 충분히 커서 기각한다.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립가설을 채택해서 세 집단이 칠판형, VOD형, 세미나형 학습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F를 구했는데 1.433 유의 확률이 0.05를 훨씬 넘어버려요. 그러면 세 집단의 학습 효과의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분산 분석표는 꼭 아셔야 돼요. SS, DF, MS. 얘를 얘로 나눈 게 이거고, 마지막 이 두 개의 나누기가 얘다, F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F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데 결국 F가 크려면 뭐가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된다는 거죠. 뭐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왜? 이걸 나눠주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만약에 여기가 한 100쯤 되고 얘는 1이다. 그러면 F 값은 뭐겠어요? 100분의 1이잖아요? 이건 너무 작은 F죠. 집단 간 차이는 1밖에 안 되는데 집단 내 차이는 개인의 변산이 100이나 돼버리니까 이거는 집단 간 차이, 치료의 효과, 학습의 그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없고 인간들이 너무 다양해. 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되는 우리가 알고 싶은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F가 명료해집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할 때는 세 가지 강의 유형에 따라서 기말고사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아노바를 실시한 결과 F29는 6.136이다. 자유도 2개 표시해줬고 6.136인데 이게 유의 수준이 0.05보다 작으니까 영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강의 유형에 따라서 기말고사 점수의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논문에. 이게 아주 기본 골격이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한 단계만 더 나가볼게요. 이게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단계인데 한 단계만 더 나가볼게요. 아노바의 결론은 세 집단의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여태껏 드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 느껴지셨어요? 세 집단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요. T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면 이것도 질문하시던데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데 뭐가 큰지는 평균을 찾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컨대 인지행동 치료하고 정신분석 치료를 했는데 인지행동 치료의 우울 점수가 30점이고 정신분석 치료의 우울 점수가 50점이었어요. 예컨대.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대요. T가 충분히 커가지고.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결론만 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치료가 어떤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니까. 근데 T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차이가 있다. 이거니까 연구자는 평균값을 보고 차이가 있다면 얘가 더 좋다는 얘기구나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점수를 보고. 그죠? 아노바를 했을 때도 결론은 세 집단이 차이가 있다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평균값을 보고 칠판형 몇 점인지, VOD형 몇 점인지, 세미나형 몇 점인지를 봐서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 알고 계시나요?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2.5, 5.0, 7.0이니까 얘가 크구나. 그러니까 얘가 제일 효과적이구나. 그 다음 얘가 효과적이고 그 다음 얘가 효과적이구나. 이런 결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출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말을 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거죠. 아노바에서는. 그 두 집단끼리의 차이는 검증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세 집단의 차이가 있다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알아보고 싶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라고 얘기합니다. 대비 분석. 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이야기해요. 자, 이건 쭉 나왔고 일단 아노바를 실시한 결과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것은 모집단에서 종속변인과 독립변인이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체계적인 관계가 있다는 뜻이 돼요.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차이가 아니라 체계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독립변인하고 종속. 무슨 말이에요? 학습 방법과 학업 성취 사이에는 우연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차이가 있다. 학습 유형이 달라지니까, 학업 방법이 달라지니까 학업 성취도가 달라지더라. 이게 체계적인 관계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 유형과 우울 증상 변화하는 정도가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 체계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때 아까 t-테스트에서 D값 기억나세요?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효과 크기를 검증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아노바도 똑같은 걸 해요. 그걸 에타 제곱이라고 부릅니다. 이 n처럼 보이는 게 에타, 그리스어로. 자, 얘는 SS 토탈 분의 SS 비트윈이에요. SS가 뭔지는 아시죠? 제곱합, 자승합, 그죠? SS 토탈, 총분의 비트윈. 그러니까 전체 분산 중에서 집단 간 분산으로 설명되는 부분. 이래야 치료의 효과, 처치의 효과, 개입의 효과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게 효과 크기, 설명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노바를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에타 제곱을 구해서 이거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분산 분석표에서 찾아보면 돼요. 자, 어떤 거겠어요? 여기서 총, 이게 SS 토탈이니까 그죠? 분의 SS 비트윈이 45, 78분의 45를 구해서 그럼 소수점 뭐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크냐? 크면 클수록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거니까 설명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종속변인 전체 분산 중에서 집단 간 분산이 차지하는 비중, 비율,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효과 크기, 에타 스퀘어. 이것까지 보고해 주시면 아노바를 하고 난 다음에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최근의 경향이에요. 자, 이 사례의 경우에는 78분의 45 제가 구해보니까 0.57이었어요. 상당한 수준의 효과 크기가 나타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한 게 말씀드린 거예요. 분산 분석에서 연가설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모집단 평균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의 차이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끼리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후 비교라고 하는 걸 실시하게 된다. 대비라고 하는 거. 흔히 쉐페 검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논문에 보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쉐페, 투키, 던컨 이런 거 하는데 되게 쉐페 검증을 쓰는데 대비라고 하는 거는 분산 분석에서 연가설이 기각됐을 때 여러 개의 가능한 대비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대비가 통계적으로 0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 개의 대비 중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대비가 0이 아니면 아노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주게 된다는 거죠. 대비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일단 칠판형하고 VOD형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칠판형하고 세미나형 비교해 볼 수 있겠죠? VOD형하고 세미나형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거 위에 세 줄 이해되시죠? 세 집단을 비교했으니까 1번과 2번을 비교하고 1번과 3번을 비교하고 2번과 3번을 비교한 세 개의 비교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이것도 가능해요. 1번 대 2 플러스 3 동맹군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죠? 2번 대 1 플러스 3 비교할 수 있고 3번 대 1 플러스 2를 비교할 수 있고 이거 이해되세요? 왜 이런 작업을 하겠어요? 일단 칠판형하고 VOD를 비교해서 뭐가 더 우세하냐를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세미나형하고 VOD형 비교해서 누가 더 우세한지를 비교하고 싶어요. 요 위에 있는 세 개는. 네 번째 거는 뭐예요? 칠판형하고 2번, 3번을 묶어서 비교하면 얘네가 더 효과가 좋고 칠판형은 안 좋아. 이런 결론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VOD형으로 하거나 세미나형으로 하고 칠판형은 하지 말자. 이런 결론이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자가 관심 갖는 대비를 가지고 분석해 봐야 최종적인 결론을 적극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F는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연구자가 좀 더 적극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후 비교, 사후 대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미 F 값을 얻어놓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해가는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지정을 하면 이런 값이 얻어져요. 자, 어떻게 했느냐 보세요. 대비의 번호는 앞에서 보셨던 얘들이거든요. 칠판형과 VOD 비교한 게 1번. 칠판형과 세미나형 비교한 게 2번. 자, 왜 이게 가능한지 보세요. 자, 1, 2, 3 해놓고 숫자가 찍혀 있죠. 잘 보면 대비 1번은 1, 마이너스 1, 0. 3개 더하면 몇이에요?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0이 내는, 여기서 0이 내는 넌 빠져요. 얘는 비교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뭐하고 뭘 비교했냐면 1번하고 2번을 비교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려니까 1과 마이너스 1 완전 딱 갈라놓은 거죠. 근데 얘네들을 다 합하면 값이 0이 되도록 여기에 만 마이너스만 해도 상관없어요. 0 합하면 0이 되니까 그죠? 두 번째 대비 보세요. 1, 0,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대비만 보면 얘는 몇 번과 몇 번을 대비시켰다고요? 1번과 3번을 대비시켰다. 2번은 관심사가 아닌 거고. 이해되시죠? 세 번째 대비는 0, 1, 마이너스 1이니까 2번과 3번을 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검증해 보니까 t값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리고 유의 수준이 또 검증이 돼요. 그러니까 1번 대비는 유의 확률이 1.122니까 0.05보다 훨씬 크잖아요. 얘는 기가. 무슨 말이에요? 칠판형과 뭐죠? 두 번째가 VOD형. 차이가 없다. 두 번째 대비 0.007이네. 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칠판형과 세미나형 차이가 있다. 아까 평균 계산해 보세요. 2.5였고 칠판형이 세미나형이 7.0이었잖아요.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5하고 VOD형 평균이 5.0이었잖아요. 이건 눈으로 보기엔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대비 뭐였어요? 2번과 3번. VOD형 평균 5였고 칠판형 평균, 세미나형 평균 7이었어요. 눈으로 보기엔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니까 차이가 없네. 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1번 칠판형과 세미나형은 차이가 있지만 1번과 2번은, 2번과 3번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적극적인 분석이라고. 밑에 거는 요 밑에 건 또 그룹핑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설명드려 볼게요. 1하고 마이너스 0.37, 마이너스 0.63. 어느 것도 빠지지 않았죠. 대신에 얘는 1이니까 얘는 한 팀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얘네 둘을 묶어서 한 팀이라는 뜻이에요. 대비계수 이렇게 지정해주면 팀을 묶는 효과를. 우리가 이걸 직접 입력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 더 보세요. 마이너스 0.44, 1, 마이너스 0.56. 그러면 누가 한 팀이겠어요? 1번과 3번이 한 팀이죠.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플러스 1. 얘랑 지금 둘이 연합해가지고 대비시켜 놓고 있다. 이런 얘기 또 검증해 본 거예요. 해봤더니 자, 네 번째 대비는 효과가 있네요. 그죠? 0.01이니까. 네 번째 대비가 뭐였냐면 1번 대 2 플러스 3번. 이거 당연히 효과 있겠죠. 1번은 2.5였고 평균이. 2번, 3번은 5, 7이었으니까. 평균 되면 6일 테니까.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칠판형이 제일 못한다. 이런 결론을 유도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대비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까지 해주시면 아노바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자, 대비계수는 연구자가 직접 입력해 줄 수 있고 단 선생님들 보신 것처럼 대비계수의 합은 반드시 0이 되도록 해줘야 SPSS가 비교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연구 관심사하고 직결된 대비를 실시해서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대비도 다 해보니까 우연히 이런 게 걸리더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연구자가 가설로 수립한 그래서 연구자가 검증해 보려고 하는 조합을 직접 대비시켜서 보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게 아노바 F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려대학에 계시는 이재인 선생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같은 내용 가지고 실습하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테니까 두 번 복습하면서 학습 효과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시죠.